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권시장 2부도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2부 첫 순서는 동시효과 특징주 탑5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 아펙스에셋 장봉주 연구원, 메리츠증권증권 이재용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이 두각을 보이게 될까요? 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특징주 탑5 우선 5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KC피드, 달걀값 폭등에 몰래 웃는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특란 30개 한 판의 가격이 지난 11월 16일의 경우에는 5,678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달 19일의 경우에는 6,605원을 기록하면서 약 22%가량 급증을 했습니다. 한 달 새 22%의 가격 상승이 나타난 건데 또 문제는 성수기인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의 경우에는 케이크 양과 쿠키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란 사용도 함께 증가하죠. 따라서 AI 관련주들의 피해도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수혜주로 떠오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KC피드가 30톤의 액란을 생산하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 대대적인 설비를 갖고 있는 자회사로 인한 기대감 속에 전일장 상승세로 마감한 것인데요. AI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종목들이 시장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장봉수 연구원, 이와 관련해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혜주로 꼽히면서 급등세가 펼쳐졌는데 이런 급등이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전일장 하루로 멈추게 될까요? 네, 일단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적으로 봤을 때는 2014년과 15년도에는 2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마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까지 현금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뭐 좋지도 않은 그러나 긍정적인 부분이 좀 더 많은 부분인데요. 이 회사 자체는 2012년도 대선 때에도 약 7,860원대까지 상승하면서 테마주 성격의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고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그러한 흐름을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는 현재 위치에서 신규 접근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고점 돌파 시도는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보유자분들께서는 이제 전고점 돌파 시에 거래량이 늘어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셔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 있으면 조금 더 홀딩을 해보시고 거래량이 늘지 않고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어떤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도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을 실현해 보시면서 현금을 마련하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KC피드 5위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4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버블인 줄 알았는데 비트코인 다시 주목.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이거 정말 쓸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80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미국 달러와 강세 여파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2014년 이후 약 3년 만에 $800 선 돌파하며 전일의 경우에는 $822까지 기록을 한 것인데요. 달러 강세 여파와 함께 중국의 수요도가 급증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 가지 관련 종목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한일 네트워크스가 $800 돌파하면서 이러한 수혜주로 꼽히며 비트코인 수혜주 속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일 네트워크스의 주가 방향성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재호 과장님,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비트코인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 우선 전일장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긴 시선으로 바라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하이닉 렉터스는 이제 비트코인 그런 테마주적인 성격으로 좀 움직였습니다. 어저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었는데 일단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14년이죠. 2014년 3년 만에 2014년 이후 3년 만에 800불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연준의 양적 완화 정책 그리고 달러 가치가 이제 하락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통화 대안으로서 처음에는 이제 관심을 가졌다가 최근에는 이제 또 달러 강세가 되면서 위안화 약세가 또 되면서 중국인에 의한 수요 증가가 좀 되면서 다시 이제 그 비트코인 가치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가 되면서
위안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이제 환율 리스크를 우려한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에 좀 몰렸죠.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개인 환전이 이렇게 연 5만 불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런 한도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실 비트코인주들 보면 그 비트코인이 당장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이 관심을 받으면서 향후 어떤 장기적인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실질적인 기업 가치 쪽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보면서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을 보면서 매기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늘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터진 차트를 보시면 거래량 터진 이후에는 쉬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 주의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동양물산의 경우에는 3,845원에서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긴 시선으로 바라보시면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의 급등세가 또 한 번 나와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4위 종목 확인해봤고요. 이어서 3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당국 엄포에도 아랑곳하지 않아 정치 테마주에 푹 빠져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이 8주 만에 1위를 탈환했다라는 이 설문조사가 나오면서 전일장 반기문 테마주들이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에 있어서 위안범을 불사르겠다라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러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동양물산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양물산의 경우에도 반기문 테마주로 묶이면서 등락폭이 다소 큰 편입니다. 상승할 때는 급등하고요. 그리고 다시 차익 실현이 나올 때는 쭉 미끄러져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하지만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임기가 막을 내리자 다시 한번 그 기대감 속에 상승세가 더 강하게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장의 경우에는 길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3,845원까지 처치를 했는데요. 장봉수 연구원, 테마주의 경우에는 참 기대를 해보면 조금 안 되는 종목이다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동양물산의 경우에도 그중 하나일까요? 네, 일단 제가 이전에도 강조드렸듯이 테마주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을 때 소외되어 있을 때 접근을 해서 거래량이 터질 때 빠져나오는 전략이어야 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다소 좀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종목 자체는 그 대선 출마, 즉 반기문 총장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김종필 전 총리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있어서 동사의 대표이사인 김희용 회장이 운정재단의 이사로 역임돼 있기 때문에 인맥적으로 연결돼 있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자체는 그 이외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기업 원샷법과도 관련이 돼 있는데요. 원샷법을 적용한 1호 기업이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기계 업계에서는 약 3위권, 4위권에 해당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번에 국제종합기계를 인수하게 되면서 종합 1위권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위치는 고가권역인데요. 전고점 이상 영역대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규적으로 접근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800원 영역 이하에서 접근을 하시되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고 손절선을 분명히 잡으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는데 아직까지 팔지 매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시고 전고점 이상 영역에서 매도하는 전략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전고점까지는 또 돌파할 수 있는 강한 상승 탄력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노리시고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셨고요. 신규 매수 관점보다는 현재 보유자분들 갖고 계신 분들이 집중을 해보시면서 나중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그때 이익을 실현하시고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일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서는 보합권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IHQ, 지분 넘기고 글로벌 기업과 손잡았다. 연예기획사 IHQ의 최대 주주인 딜라이브가 A&E 텔레비전 네트워크스의 보통주 716만 5,480여주를 양도받았다라는 계약 공시를 전해냈습니다.
주당 가격은 2,500원으로 최대 주주의 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에 매도 물량이 출회되기도 했습니다. 이재호 과장님, IHQ의 최대 주주가 이러한 공시를 발표했는데 IHQ의 주가 방향성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미치게 될 이슈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일단은 네. 뭐 예정된 호재의 소멸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그 IHQ랑 디즈니 관련돼 가지고 원래 올 여름부터 계속 이슈가 있었는데 10월이었죠. 10월에 어느 정도 구체화돼 가지고 이제 이게 실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재가 좀 소멸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뭐 주당 인수 가격이 2,500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현재가랑 괴리율이 어느 정도 벌어져 있다면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그 실질적으로 어떤 그 시너지를 기대를 하기보다는 약간의 딜라이브 기업 가치를 좀 올리려고 IHQ랑 어떤 요번에 디즈니 계열의 A사랑 어떤 이런 계약을 좀 체결시켰다는 그런 좀 시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딜라이브의 대주주가 이제 MBK나 맥쿼리 같은 그런 이제 헤지 펀드들인데 결국에는 딜라이브 지금 매각을 위해서 작업을 했었는데 업계 불황으로 차질 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슈를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엔터주들은 결국에는 중국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런 쪽 좀 주의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호재가 사라지면서 소재가 사라지면서 다시 한번 급락이 나왔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반등할 만한 이슈는 있는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 염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1위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미래 먹거리 챙기기. 산업통상자원부가 IoT 융합 가전 사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관 합동하에 R&D에 5년간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최근 내수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의 가전 시장이 포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활로를 찾고 있는 이 와중에 IoT 융합 가전을 바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전일장 이 사물인터넷 관련주들의 동반 상승세가 나타났습니다. 코콤은 3%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S넷도 3.2% 상승 마감에, 모다정보통신은 5%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장봉수 연구원, IoT를 향한 기대감 커지는 건 시장에서 뭐 익히 알고 있는데 이번 이 융합 가전 사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정부의 발표, 추가적인 상승에도 역시나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꾸준히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의 이런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홈 오토메이션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앞서도 보셨듯이 코콤이나 S넷 그리고 코맥스와 같은 기업이 많이 상승을 보였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기사를 봤을 때 핵심은 시스템 반도체와 첨단 센서 개발을 위해서 5년간 5천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시스템 반도체로 집중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시스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굳이 이러한 정부 정책이 아니더라도 관심 있게 봐야 할 영역이고, 이러한 영역에서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홈 오토메이션 종목에 추가로 해서 어부부 반도체라든지 동부 하이텍 그리고 한미 반도체나 KC텍 같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업종도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시스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종목들을 하나둘씩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 나오는 이슈를 통해서 그 안에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종목을 찾아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특징주 탑5 확인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경제TV가 증시 개장을 알려드립니다. (12월 23일) 금요일 우리 증시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거리 곳곳에서는 이 성탄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축제 분위기로 시끌시끌한데, 하지만 이와 달리 증시는 참 조용합니다. 전일장 우리 증시의 경우에도 보합권 장세만이 나타났을 뿐인데, 그러자 박스피다라는 이 오명을 계속해서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현재 코스피 수익률이 세계 최저치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800선에서 2100선 사이에서 움직일 뿐 그를 뚫거나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전일장의 경우에도 그동안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IT, 반도체 관련주를 향한 매수는 조금 활발하게 나왔지만 여타 종목들, 기업들은 외면받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동시효과 구간에서도 3대 지수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0.1% 안팎의 상승세로 참 제한된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오늘 출발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상승세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만이 0.2% 오르고 있을 뿐 코스피와 코스피 200 지수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07% 강세 속에 2037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1% 오른 617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 오늘장에서는 대형주들의 강세도 그리 눈에 띄지 않는 상황, 0.04%만 오르면서 262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에서 매수를 펼치고 있는 업체, 수급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오늘장 유가증권 시장 안에서는 출발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26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달리 기관은 16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개인은 6억 원의 매도 우위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오늘 장 출발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물량 각각 6억 원 그리고 3억 원으로 제한적인 수준입니다. 개인만이 매수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1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을 견인하려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부재한 코스닥 시장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종목별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녀 개장 중계팀과 함께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시청자 여러분, 2016 연말연시 행복하게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네, 개장 중계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송담입니다. 급등한 상위 종목의 김정은입니다. 검색 상위 종목의 정지은입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 종목의 분위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장 빨갛습니까? 아니면 파랗습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이 참 적습니다. 일단 맑은 표시 최대한 드리고 싶었지만 흐린 표시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삼성전자가 조금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가 0.44% 빠지고 있습니다. 180만 1,000원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폭발과 국정조사 등의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핵심 부품 사업에 대한 경쟁력을 통해서 4분기와 내년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부정적인 이슈를 해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0.5%까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SK 하이닉스는 오늘도 1.21% 크게 강세 현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장도 1% 넘게 올랐었는데요. 아무래도 낸드 투자 확대가 경쟁력을 크게 끌어올려줄 것이라는 전망에 이 내년 실적도 긍정적입니다. SK 하이닉스 3낸드 관련 투자가 없어서 그동안 시장에 우려가 있었지만 이번 투자로 장기 경쟁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차는 외국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현재 구간 보합권에서 방향성 탐색하고요. 역시나 한국전력도 부진한 흐름입니다.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내리막길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11% 밀리면서 45,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99% 하락 중이고요. 현대모비스 0.37% 빠집니다. 4거래일 만에 반락장세 펼쳐주고 있습니다. 26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네이버의 주가 흐름 최근 계속 부진합니다. 5거래일 연속 빠지는데요. 현재 구간 0.39% 밀린 77만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현재 구간에서 0.77% 하락한 12만 9,500원 선 지나가고요.
포스코가 오늘 2.29% 크게 오르면서 시총 9위로 다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원료탄과 철광석 가격 상승으로 이 내년에 1분기에도 이 원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건설 부문에서의 적자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구간 주가는 2.29% 오른 26만 7,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반면에 0.44% 빠지고요. 11만 3,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 살펴봅니다. 오히려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았었는데요. 현재 구간은 하락하는 종목도 눈에 덜어 띄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주가 4거래일 연속 하락합니다. 0.2% 밀리면서 10만 2,1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카카오의 주가는 오늘 0.4% 상승 중입니다. 7만 5,100원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년 전 사업부에서 고른 성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입니다. CJ 오늘은 쉬어갑니다. 전일장 2.38% 크게 올랐는데요. 넷마블의 지분 27.63%를 갖고 있는 이 CJ ENM이 내년 상반기 상장 예정인 넷마블에 최근 호재가 함께 겹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죠. 이달 들어서 5일에 53,800원 선에서 단기 저점을 찍은 뒤에 3주 만에 주가가 30%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하지만 CJ ENM 좀 쉬어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68,300원 선 지나갑니다. 시총 4위 SK머티리얼즈 전일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구간에서도 0.39% 힘이 빠지면서 18만 600원에서 거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의 주가도 오늘은 0.39% 하락한 33만 4,800원에서 거래 중이고요. 메디톡스는 시총 5위로 밀려섰습니다. 로엔의 주가 0.54% 빠지면서 73,400원, 하지만 코미팜은 0.62%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의 주가도 0.53% 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ASFA는 현재 구간에서 보합권에서 방향성 탐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분기 실적은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GS홈쇼핑 0.17% 밀리면서 17만 2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빨간불을 켰으면 했지만 현재 시총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종목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까요? 장공수 연구원 전해주시죠. 네, 이제 최근에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IT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SK머티리얼즈인데요. SK머티리얼즈는 지난주 목요일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현재 있어서 반도체에서 시설 투자가 엄청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과잉 시설 투자라기보다는 수요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치기 위해서 이런 시설 투자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데요. 결국 시설이 투자가 되게 되면 시설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반도체를 생산하게 되면 생산에 소요되는 각종 기자재나 소재들이 많이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SK머티리얼즈가 지금 관심이 이제 시설 투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또 주가가 상승하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반도체가 많이 생산되는 시점에서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셔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에 봤을 때는 주가가 좀 급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조금 두려움이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아직까지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관점으로 이런 SK머티리얼즈나 워닝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을 좀 꾸준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아직까지도 시장의 화두는 IT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가총액 상위 특징주로는 SK머티리얼즈를 꼽아주셨는데요. 최근 이 반도체 IT와 관련해서 급등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현재 구간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상승 가능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염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SK머티리얼즈 확인해 봤고요. 이번에는 장 출발부터 급등과 급락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한 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급등하는 종목들 오늘도 탄력이 아직까지 커지지 않고 있는데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표시에서 저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엄지척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시장부터 보시죠. 현재 코스피 시장의 유니온이 18% 가까이 우상향 중입니다. 4,975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쌍용 머티리얼 인수 소식에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니온 측은 쌍용량의 공업으로부터 쌍용 머티리얼 주식 2,191만 주 정도를 양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두 회사의 시너지가 앞으로 어떻게 창출되는지도 주가 흐름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쌍용량의 우선주 15% 넘게 오르면서 18,600원 거래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쌍용량에 대해서는 현대시멘트 인수 예비 입찰 적격자로 선정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우 글로벌이 12% 넘게 올라갑니다. 2,360원 지나가고요. 코리아 사무가 오늘장 8% 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보화학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전거래일 대비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5거래일째 빨간불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7,520원 지나갑니다. 이번엔 코스닥 쪽의 상승률 상위 종목들 보시죠. 모아텍이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잦은 상패를 결정한 모아텍, 결국은 자발적으로 상장을 폐지하기로 했고요. 자사주를 공개 매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이런 소식에 모아텍 반짝 상승하면서 이 상한가까지도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ITX M2M이 3거래일째 빨간불입니다. 2,010원의 거래 이어지고 있고요. 유니슨, 아시아 풍력발전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국책 과제 중의 하나인 신재생 에너지 과제 주간 기관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 부분이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구방은 3거래일째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 넘게 오르고 있고요. 키이스트도 현재 4거래일 만에 반등 구간입니다. 2,690원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키이스트 러브콜이 쏟아지는 배우 김수현 씨와의 재계약 소식에 주가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한컴 GMB 7%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낙폭이 큰 종목들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의 넥솔론이 22% 넘게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입찰이 유찰됐다라는 소식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63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편 삼부토건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약세입니다. 낙폭이 더 깊어지면서 12% 가까이 급락 중입니다. 성지건설 마찬가지로 이틀째 파란불이고요. 1995원 지나갑니다. 주연테크 역시도 어제여서 오늘도 1250원에서 약세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유니온의 인수를 넘긴 쌍용 머티리얼 현재 4% 조정받으면서 3,330원 지나갑니다. IHQ도 3%대 낙폭이고요. 농심은 하루 만에 반락하면서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코스닥 쪽 보시죠. 대성파인텍이 3거래일 만에 내려앉았습니다. 현재 2,640원 지나는 모습이고요. 대주전자재료 하루 만에 다시 또 파란불을 켜면서 낙폭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6% 넘게 빠지면서 3,425원 지나갑니다. ISE 커머스도 5% 넘게 하방 압력 받고 있고요. DSC 인베스트먼트 어제 급등의 부담을 좀 덜어내면서 4%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이 180억 원대 피소 소식이 있습니다. 전날 홈앤쇼핑으로부터 180억 원대 소송을 청구당했고요. 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이미 불안감이 반영이 되면서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급등한 상위 종목들 전반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이재우 과장, 여기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포스코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은 수입 원가 그런 그 상승 효과로 인해서 실적은 좀 감익이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 상반기죠. 내년 1분기부터 좀 본격적인 가격 상승, 코스트 푸시 효과에 의한 가격 상승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상승 중이고 외국인이 올해 뭐 11조 정도 우리나라 주식을 샀는데 그중에서 포스코를 좀 많이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크릿컬 업종의 어떤 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인해서 철강 가격도 상승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보호무역이 생각보다 좀 약할 것이다. 스탠스가 약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급등한 상위 특징주로는 포스코를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1.91%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시초가가 2.5% 가깝게 오르면서 문을 열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다소 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최근 철강 가격 상승, 이 제품 인상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포스코 오늘까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도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크리스마스 이브를 기다리고 있는 오늘 시장, 투자자들이 기다리는 산타 랠리는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검색상의 종목들 하락하는 종목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저는 오늘 환한 표시 날려드리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 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5위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습니다. 전일장 이달은 호재성 공시를 통해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 낸드 플래시의 승부수를 던지면서 시장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시간부터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매수 주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분위기죠. 현재 UBS와 모건스탠리 등이 매수상위 창구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증권사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된 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주가 1.87%대 강세권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46,35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4위는 이 LG전자가 차지했습니다. 오늘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일부 IT 종목들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조금 속도 조절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 상승이 펀더멘털에 기초한 주가 상승이라기보다는 연말 대차 잔고 정리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한 것이다라는 일각의 분석이 제시가 됐는데요. 이것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주가도 사실 가지 않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락 쪽으로 방향 틀었습니다. 0.1% 약보합권 움직임 포착되고 있고요. 49,40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3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3위 썬코어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 종목 이 30일 유증 납입일을 앞두고 관련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폭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차익 실현성 매물이 확인되면서 주가 하락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관련 이슈가 부각되면서 연일 검색상의 종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거래량 좀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1%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요. 4,62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넥솔론이 차지했습니다. 오늘장 급락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매각 유찰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넥솔론 제3자 인수 추진을 위한 매각 공고를 진행해 입찰을 마감했지만 유찰됐다라는 이 공시 내용 나왔습니다. 평가 결과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재추진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급락했던 주가 현재도 역시 낙폭 이어가고 있습니다. 22% 넘게 빠지면서 639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1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1위는 지엔코가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인 반기문 테마주인데요. 전일장 다시 한번 살아내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다가 오늘은 조금 제한적인 상승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지엔코 종목, 이 김종필 전 총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재개가 됐고요. 이런 기대감이 투자 심리에 반영되면서 전일장에서는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 반기문 총장이 8주 만에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현재 주가 강보합권 수준 이어가고 있습니다. 0.36% 상승이고요. 8,320원 수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검색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봤는데요. 자, 장봉수 연구원, 이 안에서 어떤 종목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좀 앞으로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보다는 좀 조심해야 될 종목들을 좀 언급드리려고 하는데요. 넥솔론이 이제 이런 악재가 뜨면서 오늘 또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회사를 보게 되면 거의 완전 자본 잠식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어느 정도 하락폭은 크지만 앞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선에서라도 빠져나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현금을 챙기는 전략이 좋다고 보고요. 넥솔론 이외에도 썬코어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많고 탈 많은 종목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기 힘든 상황인데요. 썬코어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좋은 호재성 뉴스를 터뜨리면서 반등은 된 상황이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 하단권역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있고 그럼 거래량이 터지는 과정들을 봤을 때 매수세보다는 엄청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반등이 올라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또 이익 실현 또는 어느 정도 현금을 챙기는 전략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썬코어와 그리고 넥솔론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아주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제 생각을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징주는 조심해야 할 두 종목이 꼽혔습니다. 넥솔론과 함께 썬코어를 꼽아주셨는데요. 넥솔론은 매각 유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 급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22% 넘게 급락하며 633원까지 떨어졌고요. 썬코어의 경우는 그동안 유상증자 납입을 앞두고 기대감에 상승을 했지만 오늘장의 경우는 다시 한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급등을 노리는 종목들보다는 탄탄한 기업의 펀더멘털이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엔 업종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라고 하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은 아직까지 부합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1%를 넘어가는 상승이나 하락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한적인 상승세와 하락세 나타나고 있는데요. 음식료품이 0.77% 하락하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도 0.34% 밀려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 금속 업종 오늘까지도 상승세 이어집니다. 현재는 0.56% 오르고 있고요. 그 안에서는 포스코가 2% 가깝게 오른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기계업종은 0.34%의 강세를, 전기가스업도 0.23%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통신업종도 나름 0.55% 상승하면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건설과 운수창고, 금융, 은행, 증권업종 모두 다 내리 하락하고 있고요. 보험과 서비스업, 제조업마저 현재 약박권 구간에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더 분위기가 좋습니다. IT종합이 0.3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락문화 업종은 0.6%의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 서비스가 오늘장 0.8% 가깝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현재 GS홈쇼핑과 CJ ENM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업종도 0.01%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T 소프트웨어, ID 하드웨어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업종이 많다. 아직까지는 반도체와 IT 부품을 향한 시장의 관심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 전반적인 분위기 확인해 봤는데요. 이재호 과장님, 그 안에서 오늘장 눈여겨봐야 할 이런 섹터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여행 업종에 좀 좋을 만한 호재가 좀 나왔습니다. 11월 출입국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일단은 11월 리뷰를 보시면 비수기임에도 엔저 등으로 인해서 일본 같은 단거리 노선을 이용한 여행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전체 출국자는 182만 명 정도로 좀 나타나고요. YY는 12.3%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송출객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호재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입국자는 이제 131만 명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중국인 입국자는 51만 명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단기적으로 계속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면세점 쪽은 계속 좀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여행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사실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여행주들의 실적이 좋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엔저 효과로 인해서 단거리 노선, 특히나 일본을 향하는 여행객들이 많아졌다라는 점이 그래도 여행주들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업종, 특징 업종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한파로 인해서 많이 춥다고 하니까요. 독감 주의하시면서 성탄절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매수도 매도도 힘들었던 2016은 안녕! 일찍 일어나서 매일 경제 TV 보기! 경제 살리고 가정 살리는 지름길! 제대로 해봅시다! 2017년 화이팅! 메리 크리스마스! 시청자 여러분! 2016 연말연시 행복하게 보내시고 부자 되세요! 네, 개장 상황 알아보고 왔습니다. 현재 시장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출발 시에 그래도 빨간불을 켰던 코스피 지수 다시 파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결국 약보합권으로 내려앉았고요. 특히나 개인은 매수세를 펼치고 있지만 기관들의 매도세로 이 수급적인 공방이 벌어지면서 2030선에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래도 0.2%대 상승세 유지하면서 현재 지수는 617.45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0.1%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장 눈에 띄는 종목들 이번에 하나씩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시간 개장 특징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급등하고 있는 종목 안에서 이름이 올렸던 유니온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초가가 18.76% 크게 오르며 5,000원에서 문을 열었고요. 장중에는 5,2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쌍용 머티리얼 주식 양수 소식에 급등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쌍용 머티리얼 주식 2,191만 820주를 800억가량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공시를 했습니다. 양수를 결정한 주식의 지분율은 52.1% 규모인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20% 넘게 급등을 했지만 현재 경우는 약간의 이 매수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11.28% 상승하면서 4,685원에 지나가고 있는데요. 유니온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장봉수 연구원. 사실 이 종목의 경우는 긴 구간 동안 횡보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장 거래를 동반해서 크게 뛰어오른 상태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는 또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장 마감 분위기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이 회사 네. 자체는 긴 시간 동안 횡보를 이어왔고, 그리고 OCI 계열에 속해 있는 회사인데요. 이제 백시멘트나 알루미나 시멘트를 생산하는 그런 원재료와 관련된 업체인데, 이번에 결국은 이 쌍용 머티리얼을 이 유니온이 인수하게 되면서 이러한 인수하는 유니온이라는 기업이 부각받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진출을 위해서 쌍용 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한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쌍용 머티리얼즈를 인수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신규 사업을 입혀가는지를 좀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거쳐야만 이런 주가가 어느 정도 이후에 어떤 모습을 그려갈지를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약 2013년부터 지금까지 횡보 과정을 거쳐오고 있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거의 다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호재성 뉴스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가 이후에 약 10% 선까지 지금 상승폭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기존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 매집을 해오셨거나 모으셨던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해주신 다음에 또 이 기업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그리고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위치에서는 아니고 주가 수준이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4,100원에서 그 이하 수준까지 내려왔을 때 새롭게 진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긴 구간 횡보를 했기 때문에 마음 졸이셨던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오늘의 급등을 그래도 노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시면서 나오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 오늘은 아니지만 그래도 향후 조정을 받았을 때 조금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니온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내추럴 엔도텍입니다. 내추럴 엔도텍 피소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런 소식 나올 때마다 투자자분들 정말 가슴 철렁철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홈앤쇼핑으로부터 180억 원대 소송을 청구당했다라고 공시가 나왔고요. 내추럴 엔도텍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하락을 막기에는 조금 역부족한 내용이겠죠. 이로 인해서 5.12% 현재 하락하고 있고요. 17,6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재호 과장님, 물론 이 피소 소식에 잘 마무리가 된다면 좋겠지만 그래도 역시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을 했습니다. 투자자분들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이 회사 백수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하다가 이제 뭐 엔도도마 같은 거 개발했고 패치형 백신 같은 거 개발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EU 쪽으로 또 수출을 하는 그런 계약권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뭐 다른 홈쇼핑이랑 또 이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번 일단은 이슈로 인해서 센티가 좀 약해진 거는 사실이지만 회사 측에서 어떻게 좀 슬기롭게 좀 대응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뭐 루터피라는 회사랑 또 요번에 이제 뭐 투자 어떤 그런 계약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쪽으로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쪽 이슈는 뭐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이슈이긴 하지만 바로 결론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법정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피소 금액은 좀 180억이지만 아무래도 좀 줄어들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는 투자자들이면 좀 인고의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어떻게 보면 백소를 탈피하고 본격적인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다른 쪽으로 이제 준비 중이고 그게 좀 잘 될 거면 이런 쪽도 좀 그 악재는 좀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내추럴 엔도텍 또 하나의 악재로 인해서 약간의 마음고생은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렇다고 매도하시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래도 펀더멘탈이 강하고 또 기술력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5%대 하락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장 급등하고 있는 또 다른 종목 유니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유니슨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국책 과제 주관사 선정 소식에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시아 저풍속 시장 진출용 풍력 발전기 최적화 및 현지 실증 국책 과제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러한 소식에 현재 주가는 12%대 급등을 하면서 1,500원까지 올랐습니다. 1,580원까지 장중에 터치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장봉수 연구원, 사실 이 풍력 발전 또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에는 그동안 힐러리 후보와 함께 급등을 했다가 트럼프 당선이 인해서 또 급락했던 종목인데 유니슨의 경우에는 앞으로 긴 시선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풍력이 이제 기존에는 기대감을 한껏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가 이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회사 자체는 풍력과 관련되어서 이제 테마가 형성돼 있는 종목 중에는 가장 실적이 좀 안 좋고 그로 인해서 좀 조심해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계속 하락 추세를 겪고 있고 단기적인 어떤 호재성 뉴스에 의해서 잠깐 반짝 상승을 했다가 또 이제 그 뉴스가 가신 이후에는 또다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인해서 뉴스가 나올 때 이런 시점에서 기존에 어느 정도 몰려 있었던 분들은 다시 매도를 하고 나오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기다려봤을 때 약 1,600원 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셔도 되지만 지금 시점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풍력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데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단순히 짧게 봤을 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이런 악재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은 아주 조금씩 모아가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모아가실 때에도 이런 유니슨과 같이 실적이 좀 안 좋은 종목보다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태용이나 CS윈드 그리고 동국 SNC 같은 종목들이 많이 급락에 의해서 떨어졌을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접근으로 가셨으면 좋고 이 종목 자체는 어느 정도 반등이 조금 더 지속이 되면 빠져나오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으로 인해서 현재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길게 봤을 때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함께 오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를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유니슨보다는 실적이 조금 더 탄탄한 태운과 CS윈드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공개하도록 하죠. 네, 모아텍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9.95%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4,730원을 터치하고 있는데요. 상장 폐지 공개 매수 첫날에 투자자들의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식을 주당 4,850원에 공개 매수하겠다라고 모아텍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재호 과장님, 네. 아직 4,850원엔 도달하지 못했어요. 투자자들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하지 않을까요? 네, 상한가로 마무리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4,850원 이상까지 잠깐 갔다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거기는 터치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형 정밀 모터를 만드는 회사인데 실적이 안 좋아졌다가 최근에 좋아지면서 갑자기 이제 자진 상폐를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외부적인 그런 이슈보다 대주주 지분율이 55%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냥 좀 흔들림 없이 그냥 뭐 안정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겠다라고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공시 이후에 이제 투자자들의 매개에 몰렸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사주 공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4,850원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들어가기엔 좀 뭐합니다만 뭐 일단은 뭐 터치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4,850원까지 오른다고 지금 매수를 저희가 뭐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 구간인 것 같습니다. 상한까지 터치를 했기 때문인데 그래도 상장 폐지, 자발적으로 상장 폐지를 결정하면서 또 4,850원의 공구의 매수를 결정했던 만큼 투자자들의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29.95% 급등하는 모아텍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찾는 우리 아이. 아이들의 관심을 독서로 돌리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들의 공통적인 성공 비결은 바로